너 시온이지? 너 이름이 뭐였지? 시온 맞아? 시온아, 거기 문 열어. 자, 문 닫아. 다시 열어. 자, 라고 하는 걸. 유찬아, 유찬아, 송유찬. 됐어. 자, 유찬아, 저기 봐. 시온이 봐. 문 닫아. 문 열어. 시온이 보고 있어? 네, 저기 보고 있어? 오케이. 자, 지금 시온이가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 우리는 봤죠? 그걸 물리에서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리에서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지금 저 행위를 문을 열었다 닫았다라고 안 하고 문을 회전시켰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맞죠? 지금 저 문은 회전한 거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은 뭘까? 이거 가지고 자소서를 쓰는 친구들도 많은데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를 되게 쉽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지되어 있다는 거 되게 복잡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고 왼쪽으로는 5N의 힘을 받아. 자, 이 물체가 마찰이 없는 면에 있어. 그러면 이 A라는 물체는 뭐하니? 뭐합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물체는 이동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됐어? 근데 어떤 물체가요, 아까 그 물체 A가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는데 왼쪽으로도 10N의 힘을 받아요. 이 물체는 뭐 되어 있니? 이 물체 뭐 되어 있을까요? 정지되어 있는 거죠. 왜요? 왜요? 네, 힘의 평형 상태, 합력이 0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 A라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 받아, 왼쪽으로 10N의 힘 받아. 얘는 뭐 할까요? 얘는 힘의 평형 상태가 아니니? 묻는 거야. 합력이 0이 아니야? 답해야 돼. 합력이 0일까니까? 합력이 0입니다. 그래서 얘는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합력이 0입니다. 근데 얘 뭐 할까? 얘하고는 다르죠. 얘 뭐 할까요? 얘 위에 있는 힘이 아래 방향 내려오게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얘는 회전합니다. 그래서 얘는 회전합니다. 그럼 얘처럼 갑니까? 가진 않죠. 그냥 이 지점에서 돌기만 할 뿐. 그래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지라는 거의 실제 뜻은 뭘까? 얘 정지라고 해야 돼? 아니죠. 그쵸? 그러면 정지라고 하는 실제 뜻은 뭐냐면 실제로 물체가 회전도 하지 않고 이동도 하지 않아야 정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요, 물체를 이동시키는 능력은 알자힘이에요. 그래서 알자 힘이 0이면 이동 안 합니다. 얘 알자 힘이 0이라서 이동 안 해요. 얘도 알자 힘이 0이라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됐어? 그러면 알자 힘이 0인데 이 새끼 왜 돌아요? 그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 있어요. 그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체를 뺑글뺑글 돌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바로 돌림힘이라고 합니다. 이 돌림힘은 물체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입니다.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해서 아까 시온이가 문에다 준 건
돌림 힘을 준 거예요. 됐어? 라는 겁니다. 문제를 드릴까요? A4 용지 필요한 사람? 자, 뒤에도 주시고요. 자, 이쪽도 필요한 사람들 나눠 가지시면 되고요. 종이 더 필요하면 여기 있어요. 필요해요? 자,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돌림힘이 얼마이고 어떻게 구하는지 보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에서요 과학적 언어를 번역할 때 가장 잘못 번역한 단어가 돌림힘입니다. 이걸 딱 들으면 아, 이 새끼 힘이네 라고 느끼죠? 이거 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돌림힘은 힘이 아닙니다. 얘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얘를 우리는 타우라고 쓰거든요. 읽을 때 글이 써요. 타우라고 읽으시면 돼요. 알파, 베타, 감마처럼 얘 타우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타우를 우리는 토크라고 하거든요. 돌림힘을 토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돌림힘이라고 잘 안 하고 토크라고 이제 대학교 가시면 그냥 불러요. 토크. 그래서 돌림힘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됐죠? 그러면 이 돌림힘이 뭔지 볼게요. 지금 시온이가 저 문을 돌렸는데 저 문이 회전할 때 기준이 어디를 중심으로 돌았게요? 저 문이 회전을 할 때요. 회전하는 중심축이 있었죠. 어디를 중심으로 돌았게요? 보여요? 이 경첩. 그래서 이 경첩을 중심으로 문이 이렇게 회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돌림힘은요. 이 경첩 중심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힘을 준 여기까지의 거리 되겠습니까? 네 라고 하는 저걸 그림으로 그릴게요. 자세가 여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벽이 있다고 치자. 거기에 경첩이라는 중심이 있어. 여기에 이렇게 나무 토막을 연결해 놨다고 치자. 우리 나무 토막을. 그래서 내가 이 중심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회전의 중심축 또는 받침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받침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여기에다가 힘을 줘서 얘를 회전시킬 겁니다.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R 2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치자. 그때들이 아세요? 여기다가 얘를 회전시킬 때 힘을 이렇게 주면 얘 회전하니? 눌리죠. 그러면 회전시키려면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아세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무조건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무조건 수직한 90도 방향으로 힘을 주셔야 됩니다. 얼마의 힘을 줄까요? 10N의 힘을 줬다고 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회전을 해서 얘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얘가 요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죠. 되겠어? 책상 밀고 옆으로 나오시면 돼요. 안 보이면. 자, 그랬을 때 이 아이, 저 나무가 회전하는데 제가 준 돌림힘이 얼마입니까? 이 돌림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준 힘을 곱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수직한 방향으로 준 힘은 10N이고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2m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체에다가 준 힘은 20Nm예요. 요게 바로 돌림힘입니다. 그래서 20Nm의 돌림힘을 저 막대기에 줬더니 아이가 회전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만약에 이게 힘이었으면 단위는 뉴턴이었어야죠. 뉴턴이 아니고 뉴턴미터입니다. 돌림힘은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 물체를 이동시키는 능력은 알자 힘이고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돌림힘입니다. 돌림힘의 단위는 뉴턴, 미터입니다. 힘이 아닙니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돌림힘인데
이 돌림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저하고 하나만 해결해요. 보면은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다고 쳐. 모는 종이가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모는 종이가 있는데 벡터라고 하는 게 물리원으로 내려오면서 살짝 개념은 알아야 돼.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을 하진 않지만 자, 같은 간격의 모는 종이라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자, A라고 하는 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해. F1. 됐어? B라는 힘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해. F2. C라는 힘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 F3. 그 다음에 F4라고 하는 또 다른 힘도 있어. F4. 이렇단 말이야. 되겠어? 자, 이 중에서 F1과 반드시 같은 힘을 찾아봐. 누구니? 누구니? F3야. 힘은 평행이동이 가능해. 벡터는. 됐어? 벡터는 평행하게 이동해서 겹치는 하니까 같은 벡터야. 됐어? 그래서 F1과 F3는 같은 힘이라서 이거 평행 이동하면 얘 일로 내려도 되거든요. 됐어? 이거 평행하게 이동하면 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힘의 합력은 여기인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요. 평행 이동 가능합니다. 됐어? 자, 그러면 저는 F1과 F2를 같게 하고 싶어요. 방법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F1과 F2를 같게 하고 싶어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F1과 F2를 같게 할 건데 방향은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크기만 다르죠. 그러니까 F1의 크기를 2배 하시면 F2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 또는 F1의 크기와 F2를 같게 하려면 F2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래서 벡터의 크기 변화는 여러분들이 산술적인 계산하는 것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저는 F1을 F4와 같게 하고 싶어요. 방법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세요를 물리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벡터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 앞에 마이너스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건 빼라는 뜻이 아니고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라라는 물리적 기호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두 번째 힘과 세 번째 힘은 힘의 평형인 거 맞다고요. 힘이라는 벡터는 평행이동 가능하다고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완벽하게 정지되어 있으려면 회전도 하지 않고 이동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동을 시키는 건 알자힘이에요. 얘는 알자힘이 0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물체가 회전한다는 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돌림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돌림의 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를 곱한 값이다. 그래서 아까 그건 돌림힘이 여기서 20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문을 쉽게 열고 쉽게 닫으려면 됐죠? 저 문에다가 큰 돌림의 힘을 줘야 잘 열리고 잘 닫혀. 저는 나중에 건축 디자인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하고 싶어서 남들이 못 만드는 생각 못했던 새로운 디자인을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 문고리를 그래서 저 가까이에 갖다 붙일래요. 이게 혁신적 디자인일까? 어떤 디자인도 효율성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 문고리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돌림힘이 똑같은 크기로 주더라도 거리가 10만큼 떨어졌는데 1로 줄었어. 그럼 돌림의 크기가 10분의 1로 줄죠. 이 문 열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집에 가서 엄마 방 문을 문고리를 여기다 올려주세요. 엄마 못 나가요. 알겠습니까? 이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더라도 어느 집 문에 가더라도 문고리는 반드시 경첩으로부터 제일 먼 곳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문을 열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물체를 회전시키는 건 돌림힘이네? 그러면 우리가 돌림힘을 실제로 쓰나? 저런 문고리 이런 거 빼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돌림이 미친 듯이 썼습니다. 언제요? 아가였을 때 놀이터에 가면 여러분들이 타는 게 뭘까요? 그네도 타고요. 또 뭐도 탈까요? 시소. 이 시소가 돌림입니다. 됐어. 자, 시소에 여기에 아빠가 앉아 계세요. 우리 아빠 80kg. 됐어.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앉아 계세요. 우리 아빠 뭐 하는 줄 아세요? 시소에 돌림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엉덩이 똥꼬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얼마? 800N의 힘을 주신 거예요.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그래서 아빠가 준 돌림힘 때문에 이 시소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됐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죠. 땅이 없으면 얘 계속 돌아요. 땅 때문에 가다가 멈춘 거예요. 됐어. 네. 그러면 반대편에 이제 내가 앉을 거예요. 자, 나는 20kg예요. 자, 내가 어디에 앉아서 눌러야 시소가 회전하지 않고 평형을 유지할까요? 몇 미터? 4m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아빠는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시소를 회전시키려고 하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이는 시계 방향으로 시소를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준 거예요. 됐어? 그랬을 때 양쪽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만 같다면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랬을 때 아빠는 800N의 힘으로 1m 떨어진 곳에 앉아 계신다면 나는 20kg니까 200N의 힘을 주고 있으니 당연히 떨어진 곳은 4m여야 같은 크기의 돌림힘을 주겠죠. 되겠어? 자, 이때 머리 돌아가 봐. 자, 힘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4대 1이죠. 맞아?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그렇죠.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은 1대 4로 뭐가 느껴져요? 양쪽에 힘의 비율과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뭐 할 때? 반비례할 때 돌림 평형을 유지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죠. 친구한테 너 몇 킬로야? 죽어도 안 가르쳐줘. 그럼 걔하고 시소 타러 가면 되죠. 그래서 걔하고 나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거리를 재시면 그거에 반비례하게 우리 둘의 무게 비율입니다. 알겠어? 이겁니다. 되겠냐? 그래서 친구의 몸무게가 궁금하면 시소에 가서 앉혀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야. 이게 돌림힘이야. 됐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림힘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거를 우리는 돌림힘 평형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건 힘의 평형을 배우신 거예요. 알짜 힘이 0이 돼. 그래서 이동하지 않아. 이건 힘의 평형 상태이기 때문이야. 근데 회전도 하지 않아. 회전하지 않는 이유는 돌림힘 평형이기 때문이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면 정말로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는 완벽한 정지 상태가 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태를 멋진 말로 우리는 역학적 평형 상태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역학적 평형.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으려면 역학적 평형이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칠판 지우개도 역학적 평형이기 때문에 정지예요. 힘의 평형만 성립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됐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으시면요. 얘는요. 어느 높이까지 이렇게 하시면 얘는 이제 회전이 시작됩니다. 됐어? 돌림힘이 작용하는 거죠. 되겠냐? 됐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정지 상태가 되려면 사실은 힘의 평형과 역학적 평형, 아니 힘의 평형과 돌림힘 평형이 동시에 만족해야 역학적 평형이라는 완벽한 정지 상태가 된다. 그걸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시소였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인간은요. 동물과 다른 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서 쓰는 도구에는 총 3가지가 있답니다. 됐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인간들이 만들어서 쓰는 대표적인 도구가 뭘까요? 지뢰입니다. 그래서 지뢰요. 자, 지뢰는요, 시소처럼 받침점에 물체를 놓는 건데 한쪽을 삐딱하게 짧게 하죠. 자, 그랬을 때 짧은 쪽에다가 무거운 물체를 올려놔. 이 새끼 100kg야.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져 있어. 됐어. 그러면 나는 반대편 긴 쪽에서 얘를 누를 겁니다. 5m 떨어진 곳에서 얘를 누를게. 그래서 얘를 들어 올리고 싶어. 알겠어?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일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의 평형이면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면 정지한 상태야. 그렇지? 운동하고 있으면 힘의 평형이면 등속도로가. 맞냐? 그러니 돌림인 평형도 똑같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돌림인 평형이면 정지인데 됐어. 물체가 회전하고 있으면 돌림인 평형 상태일 때 등속도로 회전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얘를 회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돌림인 평형이 될 수 있는 힘을 주면 돼요. 되겠니? 자, 길이 B가 몇 대 몇일까요? 1대 5. 그럼 힘의 B는 5대 1이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1대 5대 1이니까 얼마? 20kg에 해당되는 200N의 힘을 줘서 누르면 돼요.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000N의 물체, 엄청나게 무거운 이 물체를요 200N이라고 하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체 여기 있어, 나 옆에 눌렀어.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꼬맹아, 이렇게 눌렀더니 됐어? 내가 지뢰를 사용했더니 원래는 1000N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물체를 200N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작은 힘, 원래 물체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힘으로 물체를 됐어? 이동시킬 수 있죠. 이게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잖아요. 됐어? 이걸 물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도구를 사용하니까 힘에 이득이 있다라고 합니다. 도구를 쓰는 대다수의 목적은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내가 얘를 훅 눌러서 자, 그래서 내가 이 눌러준 거리가 10m야. 자, 이제 생각해. 저 새끼 올라간 게 얼마야? 올라간 게 얼마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배운 적이 없는데. 배웠거든요. 수학 시간에. 이거 뭡니까? 됐어? 닮은 겁니다. 그래서 길이 B가 1대 5기 때문에 요 길이 B도 1대 얼마여야 되니? 5여야 된다고요. 맞아요. 네, 양쪽의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10m를 눌러주면 얘가 올라간 거리는 얼마다? 2m 올라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겨우 1000N의 물체를 2m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나는 무려 10m를 내렸네요. 그러면 내가 이동한 거리는요. 물체가 실제로 올라간 거리에 몇 배? 5배 많이 이동시켜줘야 됩니다. 이걸 물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도구를 사용하면 거리에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그럼 내가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네? 나 뭐 할게? 죽여버려.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어. 나 뭐 할게? 중3 손! 중3 손 들어. 이 개놈의 새끼들 요번에 시험 범위!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습니다. 저 뭐 할게요? 이랬어. 너네 중등 끝나서 여기 온 거지. 이 새끼들이 뒤지려고 중3 내용인데 됐어. 이랬습니다.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랬어요. 그 한 일의 양을 기억나요? 힘 곱하기 거리 하면 된다는 거. 되겠어? 네. 그러면 저는 일을 했겠죠? 제가 한 일은 얼마일까? 물체가 받은 일은 얼마일까? 이겁니다. 물체는요. 이 시소 막대기로부터 1000N의 힘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2m 올라갔어. 그럼 물체는요. 1000 곱하기 2 해서 얼마? 2000줄의 일을 받은 거야. 됐어? 그럼 나는요. 보이세요? 200 곱하기
곱하기 얼마입니까? 10. 그래서 얼마? 2000줄의 일을 해준 겁니다. 신기하죠? 저는 힘에 이득을 받거든요. 근데 한 일이요. 힘의 이득을 보나 보지 않으나 한 일의 양은 반드시 같습니다. 일에는 이득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도구를 이용해서 힘을 적게 들었는데 한 일은 똑같대. 왜 그럴까요?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 뭘 받겠어요? 손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물리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화학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예외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그쵸? 화학은 배우면 오늘은 또 다른 예외 뭐 이거잖아요. 물리는 예외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주를 여행 가는 시대가 와도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일에는 이득을 볼 수 있는 도구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일의 원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도구를 만들어도 일에 이득이나 손해를 보는 도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걸 일에 그래서 원리가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겁나 좋아서 힘의 이득을 5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로 봤다. 그러면 그 도구는 반드시 거리에 몇 배 손해를 봅니까? 10배 손해를 봅니다. 힘을 2분의 1로 줄이면 거리는 2배 늘어나요. 됐어? 그래서 반드시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있니 없니? 없습니다. 모든 도구가 이렇습니다. 됐어? 자, 그중 지뢰라고 하는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근데 지뢰는 굳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얘가 지뢰입니다. 얘 누구게? 그렇죠. 이게 지뢰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뢰는요. 3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지뢰의 3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생긴 모양 상관없이 지뢰거든요. 자, 그 중에서 지뢰는요. 이렇게 물체에 힘을 직접 주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작용점이랍니다. 그리고 받침대로부터 힘을 받는 이 지점을 우리가 받침점이라고 하고요. 사람이 힘을 주는 이 지점을 힘점이라고 합니다. 작용점, 받침점, 힘점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으면 생긴 모양 상관없이 지뢰라고 합니다. 됐어? 그러면 가위는 꼬맹아 어디다 힘줘? 여기다 힘주죠. 여기가 힘점. 여기가 무슨 점일까요? 이게 받침점. 그러면 종이를 자르는 여기는 뭘까요? 종이에 힘주죠. 여기가 바로 작용점입니다. 물체에 힘을 가하는 지점이 작용점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가위조차도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지뢰 구조입니다. 되겠어? 자, 이러한 지뢰는 꼬매나 세 종류로 나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생겨있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라고 하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 자, 이 세 개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우리는 지뢰 중에서 일종지뢰라고 합니다. 일종지뢰. 작용점 다음이 받침점, 받침점 다음이 힘점 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가위는 일종지뢰 구조를 따른 겁니다. 그래서 자, 지뢰는 2종 지뢰와 3종 지뢰까지 있어요. 2종 지뢰는 보면은 요거 두 개의 위치만 바꿔. 요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이고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 되게끔 하면 돼요. 자, 어떤 구조냐면 여기에 받침점이 이렇게 있어요. 맨 끝에. 그리고 여기에 물체를 놓고 내가 손으로 얘를 들면 돼서 물체가 같이 따라 올라오겠죠. 이런 구조예요. 되겠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종지입니다. 여기가 받침점, 작용점, 힘점이에요. 됐어? 자, 이종지뢰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게 누굴까요?
단두대 작두. 작두 들어봤냐? 이거 인삼이야 이 새끼야. 어디 사람을 잘라? 그래서 한약방에서 한약재 자를 때 쓰는 거 작두. 알겠냐? 여기가 무슨 점? 받침점. 대가리 자르는 여기가 무슨 점? 작용점. 내가 여기 힘주고 있지? 여기 무슨 점? 힘점. 이거야. 됐어? 이 이종지뢰야. 되겠냐? 자, 또 이종지뢰가 뭐 있을까? 뭐야? 사람 아니야? 죽여버려! 아까부터 사람 아니었어. 뭘까요? 병따개. 우와! 딩동댕. 자, 병따개 이렇게 놓고요. 아래쪽 뚜껑을 얘가 들어 올리죠. 됐어? 그럼 꼬맹아, 여기가 무슨 점? 여기 대고 아래 뚜껑 따잖아.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 이거 뭐야? 이거 받침점이야, 이 새끼야. 되겠어? 여기가 뭐냐? 작용점. 여기가 뭐냐? 힘점이야. 자, 그럼 계산해봐. 받침점, 작용점 여기가 1, 여기가 됐어. 네, 3이라고 칠 거야. 이 병뚜껑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200이야. 맞냐?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 얼마일까요?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얼마예요? 저 병뚜껑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얼마? 50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힘의 비율과 길이 비율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길이 어디서부터 재? 받침점이야. 1대 4. 보이세요? 되겠어요? 자, 길이는 항상 받침점을 기준으로 잰다. 받침점을 기준으로. 잘 보실래요? 보면 1대 4요. 알겠어요? 모든 길이는 받침점으로부터 재는 겁니다. 그래서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 알겠냐? 그렇기 때문에 길이 비는 1대 3이 아니고 1대 4입니다. 그러니 힘의 비는 4대 1이어야 되죠. 그래서 50N의 힘만 주면 뚜껑은 따집니다. 되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따개를 쓰는 이유가 적은 힘으로 병뚜껑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알아듣나? 이 얘기죠. 이 얘기죠. 되겠어? 오케이. 이게 이종지뢰야. 되겠지? 3종지뢰 뭐 있을까요? 자, 이종지뢰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얘네들의 순서만 바꾼 거야. 3종지뢰는 꼬맹아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 가능해? 자, 그러니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고 힘점 다음이 받침점이래요.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 3종지뢰라고 해요. 됐어? 근데 이 새끼는 좀 특이합니다. 3종지뢰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죽여버려! 빨리 얘기해! 그렇지! 그림으로 말해오지. 낚싯대야 이 새끼들아. 됐어? 손으로 낚싯대 잡고 여기 릴 돌리면 물고기 새끼 올라오지. 됐어? 그럼 이제 보자. 되겠냐? 받침점이 어디냐? 어디냐? 여기 손으로 잡고 있는 여기가 받침점이야. 됐어? 그리고 릴을 돌리는 여기가 힘점이고요. 물고기한테 힘을 주고 있는 여기가 작용점입니다. 작용점, 힘점, 받침점. 됐어? 자, 이제 이상한 거 보여줄게요. 요 길이 1, 요 길이 됐어? 3. 이 물고기 200N의 힘을 줘야만 들어 올릴 수 있어. 나 얼마의 힘으로 릴 돌려야 될까? 얼마? 800. 우와! 200N의 물고기를 잡는데 800N이나 힘을 줘? 힘이 4배 커졌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맨날 멸치 잡으면서 고래야 그러는 거구나. 그겁니다. 됐어? 낚싯대로 멸치를 잡는데 아빠는 맨날 고래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멸치가 끌려와. 왜? 힘의
낚시기 때문입니다. 낚시는요, 힘의 손해를 봅니다. 물체의 무게보다 4배 큰 힘을 줍니다. 모든 도구가 힘의 이득을 본다?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서 힘의 이득을 보는 도구도 있지만 힘의 손해를 보는 도구도 있어요. 왜 힘의 손해를 봐요? 힘의 손해를 보는 만큼 거리의 이득을 봐요. 그래서 물고기는요, 언제 제일 힘이 세냐면 물속에 있을 때요. 물 밖으로만 끄집어내면 물고기는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빨리 물속에서 물고기를 확 잡아당겨야 되는데 이 니를 돌려 1m 감았어. 근데 얘가 20cm 올라오면 언제 잡니? 못 잡아. 그러니 길이비가 1대 3거 보이세요? 내가 1m 감으면 이 새끼 몇 미터 올라온다는 거야? 4m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거든요. 신기하죠? 그래서 모든 도구는 힘의 이득을 본다? 아닙니다. 힘의 손해를 보는 도구도 있어요. 거리의 이득을 보려고요. 대표적인 게 3종질입니다. 되겠어? 대표적인 게 3종질입니다. 되겠냐? 여러분들 손이 3종질입니다. 선생님이요. 손으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죠. 여기 팔이 지뢰예요. 여기 보실래요? 내가 이거를 들 때 받침점이 어디래요? 팔꿈치입니다. 팔꿈치.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 있는 다들 바보처럼 움직이고 있어. 바보 아니야 이 새끼들. 자, 여기에 있는 이 뼈다귀 누가 들까요? 이 뼈다귀에 연결되어 있는 이두박근 근육입니다. 근육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뼈다귀 들어주는 겁니다. 됐어? 뼈다귀 혼자 못 올라와. 뼈다귀 혼자 올라오면 그건 되게 무서운 일이야. 됐어? 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꼬맹아 여기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받침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온 근육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힘 줘. 그래서 얘가 올라가는 거야. 되겠어? 받침점, 힘점, 작용점. 3종질이에요. 그래서 힘은 좀 많이 들지만 여기 근육을 이용해서 뼈다귀 조금만 움직여도 얘가 이렇게 움직여도 보이세요? 얘는 요만큼 갔는데 이만큼 들리죠. 그래서 거리를 보는 겁니다. 여기 손이 3종질입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네. 집에 가면서 이거 하면 늘 병원에 실려가 있느더라. 되겠냐? 이게 3종질이야. 그래서 어떤 도구는 힘의 이득을 보고 어떤 도구는 거리의 이득을 보려는 목적으로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서 쓰는 최초의 도구는 지뢰였다면, 그래서 우리 갈릴레이 아저씨가 한 소리 했지. 난 지구도 들 수 있어. 됐어? 자, 지구를 들 정도로 충분히 긴 막대만 있으면 난 지구도 들어. 됐어? 나도 들겠다 이 새끼야. 뭐 그런 거죠. 되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지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인간이 만들어서 쓰는 도구는 3종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뢰죠. 두 번째 도구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도르래입니다. 도르래. 좋아한다고 쳐. 도르래야. 됐어? 자, 근데 도르래가 2종류 있는 거 아세요? 벽에 배다리가 매달려 있어서 양쪽에 실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 내가 이걸 당기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문제집에서 봤던 도르래입니다. 그쵸? 근데 두 번째 도르래는 천장에 실이 매달려 있어서 거기에 도르래를 걸쳐놓은 거야. 그래서 물체가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어. 10m. 그래서 나는 이 실을 잡아당겨. 이렇게. 됐어. 자, 이때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도르래는 이 실을 잡아당기면 도르래가 돈다? 그러면서 얘는 올라간다? 그치? 근데 도르래가 물체랑 같이 올라가니? 안 올라가죠. 얘는 그 높이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고정 도르래입니다. 됐어. 근데 얘는 실을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럼 물체가 올라가죠? 그때 반드시 같이 도르래도 같이 올라갑니다. 되겠어? 같이 올라갑니다. 물체와 같이 도르래의 높낮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움직 도르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르래는 그냥 지뢰입니다. 이건 지뢰입니다. 잘 봐. 얘요. 회전할 때
밑에 회전축이 어디 있을까? 받침점. 받침점 어디 있을까? 회전축 어디 있어요? 정가운데죠. 이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받침점, 여기 작용점, 여기 힘점입니다. 보여요? 자, 여기가 작용점이고 여기가 받침점이고 여기가 힘점입니다. 되겠어? 길이비 몇 대 몇? 1대 1이죠. 1대 1 반지름이죠. 그러면 힘의 비 몇 대 몇? 1대 1이죠. 그러니까 10N의 물체를 들 때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10N이죠. 이 새끼는 더 이상하지 않아? 낚싯대보다도 더 이상해. 힘의 이득을 안 봐. 됐어? 힘의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힘의 크기 똑같아. 그럼 거리에 이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힘의 이득도 손해도 안 봤으니까 거리에 이득도 손해도 안 봐. 그러니까 얘가 1m 올라가려면 난 몇 미터 당겨줘야 돼? 1m 내려줘야 돼. 그러면 이 쓸데없는 도구를 왜 써? 실제로 지금 현재 지구상에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저 고정도구예요. 저 비쌉니다. 저 돈 주고 삽니다. 왜 쓸까요? 얘 또 다른 목적이 있죠. 어떤 애는 힘의 이득을 보려고, 어떤 애는 거리의 이득을 보려고. 그럼 이 새끼는 맞아요. 힘의 방향을 바꿔주려고. 되겠어? 만약에 고정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힘을 위쪽 방향으로 줘야만 얘가 올라가요. 근데 고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주는 방향 아래로 내려주면 얘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도를 사용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힘의 방향 전환.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도구는요. 힘의 이득을 보려고 쓰는 도구도 있고 거리의 이득을 보려고 쓰는 도구도 있는데 됐어? 네. 힘의 방향만을 순수하게 전환시켜주는 목적으로 쓰는 도구도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정도루래다. 됐어? 이 고정도루래는 꼬맹아 빨리 봐. 몇 종지래? 빨리 봐. 고정도루래. 몇 종지래냐? 1종지래죠. 자, 그래서 1종지래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구요. 아까 가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고정도루래도 1종지래입니다. 됐어? 자, 그럼 움직도루래요. 얘도 지래야. 작용점, 받침점, 힘점 빨리 찾자. 됐어? 자, 여기가 지래야. 그랬을 때 꼬맹아 여기가 무슨 점? 네,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됐어? 여기가 힘점입니다. 여기가 무슨 점일까요? 물체의 힘을 주고 있죠. 여기 작용점. 됐어? 받침점 어디게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받침점. 그래서 움직도르래를 꼬맹아 끌어올린다고 쳐봐.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갈 거 아니니? 근데 어디를 축으로 돌까? 얘가 끌어올려보세요. 얘가요. 이 실에 여기를 기대서 이렇게 돌아요. 됐어? 이 실에 이 라인에 기대입니다.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되겠니? 자, 그럼 봐봐. 자, 여기가 받침점이야. 길이 몇 대 몇? 1대 얼마? 2. 그러면 힘의 비는? 2대 1. 알아? 그래서 이 움직도래를 사용하면 이 물체를 얼마의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니? 5N의 힘만 또 들어올릴 수 있어. 고정도래하고 움직도래하고 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전혀 달라요. 고정도래는 힘의 이득을 못 보는데 움직도래는 물체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왜? 고정도래는 1종지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움직도래는 2종지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잘 봐. 움직도래를 사용하니까 힘을 2분의 1로 줄였어. 그럼 반드시 거리는 2배 손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1m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당겨줘야 되는 거리 얼마? 2m 당겨줘야 되죠. 됐어. 이때 물체가 올라가면서 받은 일 10 곱하기 1 얼마? 10줄. 내가 해준 일 얼마? 10줄. 1의 양에는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너네 알아. 정약용 아저씨. 몰라? 어? 정약용 아저씨가 뭐 만들었게? 그 거중기가 뭐야?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 아니야?
자, 정약용은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갔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과학적 기술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세종대왕하고 둘이서. 우리나라의 대단한 과학자예요. 요거 만드신 사람이야. 이게 거중기야. 거중기는 움직도로래와 고정도래를 한꺼번에 쓴 복합도로래요. 되겠어? 자, 내가 이 실을 잡아당길 거야. 그럼 빨리 봐. 여기 고정 몇 개 있어? 움직 몇 개 있어? 응. 이거 당길 거야. 힘 얼마 있으면 돼? 저 숫자가 뭐야? 개새끼 480. 얼마? 얼마 힘 주면 될까? 그냥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쭉 끌고 가 보는 거야. 영재 기준이야. 얼마? 80. 자,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얼마 주면 될까? 움직 몇 개? 3개요. 이 새끼 움직 몇 개? 3개요. 됐어요? 얼마의 힘을 주면 될까요? 얼마? 60. 내가 정약용보다 낫죠. 죽여버려! 이 학부모 상담주간이야 이 새끼들아. 이씨.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똑같이 움직도를 얘가 사겠대. 되겠어? 자, 봐 이제. 여기 막대기 봐. 자, 막대기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힘의 평형. 됐어? 네.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 480. 맞아? 그럼 위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얼마면 되겠어? 480이면 최소한의 힘으로 드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 막대기를 누가 당겨주냐?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실이 막대기에 힘을 주고 있죠. 맞아요? 네. 저 실이 몇 가닥이냐? 눈을 크게 떠. 저 실이 몇 가닥이야? 몇 가닥? 몇 가닥? 한 가닥이야. 그러면 장력이 어떻게 되냐? 갈아타야지. 그래서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 한 가닥에는 어느 부위든 작용하는 힘의 크기 다 똑같아야 된다. 맞아요? 이 힘 F거든요. 그럼 몇 F 되기냐? 몇 F? 6F. 되겠어? 그러니 얘는 6F의 힘으로 480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F는 얼마입니까? 80. 됐어? 자, 그 F를 고정도래를 이용하면 힘의 이득은 없으니까 그대로 F80 준 거예요. 나는.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근데 이 새끼는요? 됐어? 얘는요? 이물체가 아래로 480으로 당기죠. 그럼 그 480의 힘으로 위로 당기는 건 누굴까요? 이 실과 이 실입니다. 맞아? 두 실이 당겨주는 거야. 근데 이건 한 가닥이니까 힘의 크기 같아야죠. 이 힘 얼마? 240. 이건 240. 맞아? 근데 보면 이 실은요. 아래에 있는 가라는 도르래는 위로 당겨요. 그럼 위에 있는 나라는 도르래는 아래로 당기죠. 실이 이렇게 팽팽하게 되어 있을 때, 자, 아래에 있는 실은 위쪽으로 작용, 위에 있는 실은 아래쪽으로 작용. 맞습니까? 그 얘기니까. 밑에 있는 가라는 도르래는 위쪽으로 당기고요. 위에 있는 나라는 도르래는 아래쪽으로 240으로 당기고 있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 도르래는 아래로 240을 받으니까 얘는 위로 240을 만들려고 두 가닥으로 힘을 주겠죠. 맞아? 이 가닥 얼마? 120. 얘 얼마? 120. 그러니까 합해서 240.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 가닥은 또 얘를 아래로 120으로 당기죠. 괜찮아? 얘가 얼마? 60. 얘 얼마? 60. 그 정도의 힘의 변화 없으니까 다 60. 되겠냐?
이거는 일반고에서는 안 나와요. 그냥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움직도로에는 물체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같은 높이에 3개 있네. 같은 높이에 3개. 그래서 힘을 6분의 1로 줄였어요. 그죠? 움직도로에는 힘을 2분의 1로 줄인다. 근데 높이가 다르게 도로래가 있네요. 다르게. 되겠어? 몇 분의 1? 8분의 1. 됐어? 네,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되겠냐? 자, 그래서 똑같이 움직도로래가 3개 있더라도 어떤 구조로 있느냐에 따라 힘의 이득을 다르게 보죠. 그래서 이게 과거하고 영재일지에 나왔었는데요. 이 실가닥의 힘의 크기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재하고 과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움직도로래와 고정도로래도 사실은 크게 보면 지뢰다. 지뢰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도구들은 다 돌림 힘을 이용해서 만든 거다. 알겠죠? 네, 그런 겁니다. 마지막 도구 중에서요. 여러분은 알 필요 없습니다. 3번째는 빗면 이런 도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 필요가 없고요.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일을 할 때 돌림힘의 크기도 알지만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요. 우리는 몇몇 개의 문제들을 보셔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내가 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겠죠. 자, 첫 번째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5페이지에 찍어드립니다. 나머지 숙제로 하세요. 자, 74, 76, 77. 3개 시작. 74, 76, 77. 한 사람 채점.
됐어요? (74) (76) (77) 이렇게 세 개 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 74, 76, 77에서 질문. 괜찮아? 이게 돈이다. 네이밍, 이게 돈이밍. 넘어가 볼게. 자, 기본적인 거 머릿속에 넣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꼬맹아 80번은 풀지 마십시오. 지우세요. 자, 넘어오시면 38페이지 왔어요. 38페이지에 86, 87, 88 보여요? 세 개 시작. 86, 7, 8 1
채점해 주십시오. 두 개 볼게요. 86번하고 88번하고 두 개 볼게요. 자, 86번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무슨 말도 좀 할게요. 받침점을 그냥 선생님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을게요. 이쪽 끝에는 27g짜리를, 이쪽 끝에는 얼마를 넣냐면 75g짜리를,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얼마짜리를 놔야 돼? 라고 한 겁니다. 여기는 0의 위치, 20의 위치, 50의 위치, 맨 끝은 100의 위치니까 요 거리는 몰라요. 이런 얘기야? 아니네. 하나, 둘, 셋, 넷. 이게 90이네. 90의 위치에 왔어요. 뭐 이런 얘기가 봐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이물체는 아래로 잡아당겨서 사실은 이 지뢰를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겠죠. 얘도 이 방향이죠. 얘는 이 방향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두 개 있어요. 그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두 개를 합한값이 시계 방향의 돌림힘 하나와 같으면 돌림힘 평형입니다.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얘요. 그래서 27 곱하기 이거 킬로그램으로 바꾸시고 중력 가속도 곱해야 되는데 어차피 다 지워질 거라서 그냥 놓고 합니다. 자, 곱하기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50 이런 느낌. 그래서 더하기 얘는 75 곱하기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30 이 얘기예요. 자, 얘는 여기에서 물체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x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40 됐어?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해줘. 얼마야? 얼마? 135. 얘는 225. 얘는 요거 합하면 얼마 나와야 되니? 360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면 되니? 90? 그래서 여기 90g짜리 매달았어요.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가지고요. 돌림힘 평형으로 문제 풀었어요. 근데 꼬맹아, 여기서 이 받침점에 작용한 힘이 얼마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그램으로 보지 말고 그냥 뉴턴으로 보자. 그래서 다 뉴턴으로 보세요. 저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일까요? 저 받침점에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건 맞아? 궁금하면요. 시소 탔을 때 받침대하고 막대기 사이에 손가락 갖다 껴보세요. 손가락 작살난다. 힘 작용하고 있는 거 맞다. 그래서 얼마 작용할까? 왜 작용할까? 몸으로 자꾸 느껴야 아니까 손도 갖다 껴보고 손가락도 빠져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이때요. 얘는요. 완벽한 평형이 될 때 정지잖아요. 그러면 돌림힘 평형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힘의 평형도 성립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물체는 아래로 작용하는 힘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기가 정지되어 있고 아래로 자유낙하지 않는 이유는 됐어? 위쪽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힘의 크기가 있기 때문이다. 되겠습니까? 이거 다 더하시면 얼마 나오니? 숫자가 왜 들어? 얼마? 얼마? 190. 얼마? 2.
그럼 위쪽 방에 밀어 올리는 게 얼마야 되니? 196.26이 밀어 올려야 됩니다. 이런 거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못해 이해juk 잘해요. 다 똑같습니다. 됐어? 돌림이 평형이고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안정한 상태일 때 힘의 평형도 성립해야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얘가요. 이쪽으로 누르는 힘, 얘는 이쪽으로 떠받드는 힘. 되겠습니까? 이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도 힘이 있으면 얘도 돌림힘 만들지 않아요? 못 만들죠. 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예요? 0. 그래서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은 회전시키는 돌림힘을 못 만들어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0이라서. 그래서 그 힘을 항상 무시하는 것뿐입니다. 힘은 작용하고 있어요. 되겠지? 되겠어? 오빠 나와. 나오라고. 자. 잠바를 좀 벗을래? 저 벽에다가 붙어. 걔가 휘청거리냐? 우리가 두 번째 하고 싶은 건 건물의 안정도예요. 피사의 사탑이 쓰러지냐 안 쓰러지니? 안 쓰러져. 그 새끼 안정적이야. 이 새끼는 안 안정적이야. 됐어. 자, 안정도를 결정하는 건 뭘까? 되겠어. 자, 다리 뒤꿈치를 붙여. 이 새끼를 쓰러뜨릴 거야. 가만 놔둬도 쓰러지게 생겨서 큰일 났어. 견뎌? 자, 실제로요. 집에 가서 해서 그래서 네, 선생님이 얘기한 게 위배되면 저한테 오시면 100만 원 쏩니다. 해보겠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는 지금 되게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몸 전체의 무게는 한 점에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걸 무게중심점이라고 하죠. 자, 잡아봐. 네 몸의 무게중심 어디야? 오! 여기서 생각해서 잡아라. 네 몸의 무게중심 어딜까? 그래서 딱 거기를 젓가락 위에 딱 세워놓으면 쓰러지지 않고 그래서 딱 있어요. 자, 머리? 지랄하고 앉아있다. 자, 수학 시간에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디냐? 중상. 네. 여기 있죠? 우리 사람의 무게중심 어디게요? 어딨어? 어디 있습니까? 배꼽이요. 여러분들 배꼽이 무게중심이에요. 거기 맞아? 거기가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무게중심이 있는데 됐어. 여러분들 발바닥 사이즈 보이세요? 발바닥보다 무게중심이 발바닥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넘어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배꼽을 이 발 사이즈보다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면 얘 100% 쓰러집니다. 그게 물리야. 그게 물리야.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수그리면 됐죠? 우리 안 넘어지죠? 이 새끼 넘어진다. 왠지 알아? 우린 수그리고요. 궁뎅이가 뒤로 빠져요. 그래서 배꼽이 항상 이 발 사이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뎅이 뒤로 못 빼게 벽에다 붙였어요. 죽여! 자, 이제 배꼽이 발 사이즈 밖에 나오게끔 숙일 겁니다. 근데 얘가 안 쓰러지잖아? 얘는 노벨상감이야.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게 물리거든요. 그럴 수 없어. 자, 발 붙여! 평범은 안 돼! 두 발 붙여! 그치! 자, 너의 그 배꼽이 이 발 사이즈 밖으로 나오면 근데 네가 견디잖아? 넌 100만 원이자 노벨상이야. 자, 최선을 다해. 자, 수그린다. 자, 배꼽이 밖에 나오게 한다. 더 수그리. 무슨 말이죠? 됐어? 할 수 있겠어? 너 걸어다니는 거 괜찮니? 그냥도 휘청거리는데? 되겠죠? 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배꼽을 앞으로 이렇게 뺐을 때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십시오. 불가능하다. 되겠어? 자, 그럼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게 뭘까? 절대로 안 쓰러져. 오뚜기죠. 오뚜기죠.
그래서 가운데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습니다. 무게 중심은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 빌딩을 칠 때는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무게 중심은 가운데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되겠어? 네. 여러분들 책꽂이에 책을 꼽는데 밑에는 예쁜 인형 놓고 위에는 무거운 책만. 우리가 안 배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새끼는요, 밑에 발 사이즈인 받침대가 이만큼이니까. 그래서 밑면의 넓이가 이만큼입니다. 그러니 얘를 기울여 보십시오. 얘를 기울여서 제가 여기 와도 무게중심이 살짝 뜨긴 해도 항상 받침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너네 가끔 가다가 놀이동산에 가면 삐에로 아저씨 있어. 아저씨요,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왜? 아저씨 이런 신발 신고 다니잖아. 이 아저씨 아무리 몸을 숙여도 배꼽이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안 쓰러집니다. 하지만 쉽게 쓰러뜨리면 되죠. 뒤로. 그래서 아이고야, 밑에가 넓으면 돼. 되겠어. 그래서 옛날에 중국 여자들 발 못 크게 발바닥을 묶어놨잖아. 그래서 발 사이즈가 다 컸는데도 요만하잖아. 그래서 걔네들 걸을 때 뒤뚱뒤뚱하지. 불안정해서 그래. 그래서 아가들이 맨 처음에 걸을 때 걔 배 이만한 거 알아? 아가들? 근데 발 사이즈는 요만한 거 알아?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야. 알겠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돌리민 배우시면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안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야? 안 넘어지면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거, 안정적일 수 있는 거, 바닥 면적은 뭐하게 넓게 만들면 되고요. 무게 중심은 낮게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정적 구조야. 그래서 자, 여기에 바닥에요, 얘 있습니다. 얘 이렇게 놓는 거예요. 얘 이렇게 있죠. 얘 무게 중심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어요. 바닥면 사이즈 여기에요. 여기가 안 넘어져요. 됐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를 기울일 겁니다. 얘를 이렇게 기울일 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넘어지겠죠. 그 넘어지기 전과 후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울인다. 살짝 쿵 기울이다. 무게 중심이요, 이 높이에 있던 아이가 정확하게 가운데까지니까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울이면 무게 중심이 살짝 뜹니다. 넘어지진 않지만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안정도예요. 자, 그리고 바닥은요,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리면 요만큼이라서 처음보다 면적이 좁아지죠. 살짝 드니까. 그래서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있다고 치자. 바닥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안 쓰러져요. 그래서 근데 더 기울이면 그래서 네, 얘는요, 가운데 와서 처보다는 높이가 낮아집니다. 무게중심이 불안전하지만 안 쓰러질 때까지는 무게중심이 살짝 뜹니다. 그래서 뜰 때까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낮아지는 그 순간 쓰러집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그 순간 쓰러지는데, 이때 이 무게중심이 낮아지는 그 순간 바닥면 밖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알겠어? 이거거든요. 아직 피사의 사탑은 쓰러져 있긴 하지만,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바닥면 안쪽에 무게중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피사의 사탑이 점점 쓴답니다. 대륙변화에 따라서 판계야 운동에 따라서 이게 이제 쓴답니다. 그래서 못 쓰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걔가 기울어져 있어요. 관광객이 오잖아. 근데 이 새끼가 자꾸 쓰려고 그래. 못 쓰게 하고 있대요. 됐어요. 뭐 그런 걸 한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다 그래. 이런 거 안정도 되겠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정도와 관련된 문제요. 자, 보시면 37페이지에 83번, 85번 두 개. 83, 85. 괜찮스? 다 했으면 채점. 지금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카톡 다 됩니까? 안 되는 사람 있어요? 하이탑 2에 볼리빔은 원래 하이탑 2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과 개정되면서 여러분들부터 이제 원으로 내려오니까 기존 하이탑에는 하이탑 2에 있습니다. 거기에 되게 재밌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를 카톡으로 날려드리고 선생님이 칠판에 써볼게요. 이게 이제 과거 영재 기출문제였는데 있는 사람들은 보시고 없는 사람들은 칠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문제냐면요. 그동안은 이제 정적인 거잖아요.
거잖아요. 멈춰 있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움직입니다. 자, 지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받침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물을 담고 있는 비커가 이렇게 있어요. 현재 비커의 무게가 얼마냐면 물 포함해서 0.2kg이에요. 근데 이 위에서 물이 똥똥똥똥 떨어져요. 얘는 1초에 0.4kg씩 물이 더 들어가요. 근데 이 시소가 지뢰가 안 기울어지게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받침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m인데요. 받침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 수레가 있어요. 0.8kg짜리 수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이 상태로 두 개가 정지지만 물이 더 차면 이쪽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안 쓰러지려면 얘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 속력이 얼마로 가면 안 쓰러지겠니? 처음에 출발할 때 이 거리는 얼마니? 이 문제였어요. 해보세요. X값이 얼마니? 얘가 움직이는 속력은 얼마니? 저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변하니 안 변하니? 뭐 이런 문제였어요. 완전 푼 사람들은 나와서 1번, 2번 답 써. 써. 기존의 물투에 있어서 하이탑에 이제 이것과 유사한 재밌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 정보는 안 보셔도 되지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움직이는 문제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매 순간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끊어서 봅니다. 자, 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맨 처음에 위치일 때.
됐어. 처음 0초일 때는 그죠. 처음에 0초일 때 여기에 무게가 0.2kg니까 2N. 여기 무게는 0.8kg니까 8N. 근데 돌림이 평형이 될 거야. 됐어? 그러면 힘의 비가 1대 4니까 길이 비는 몇 대면? 4대 1. 맞아. 그러니까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가 0.5m면 되죠. 그 얘기한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0.5m 위치에 있다가 1초 후를 보시는 거예요. 연속적으로는 못 봐요. 그럼 1초 후는 물이 0.4kg만큼 추가돼서 총 질량이 얼마냐면 0.6kg, 다시 말해서 6N의 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6N의 힘으로 바뀌면 힘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바뀌냐면 3대 4로 바뀌어요. 그럼 거리비는 4대 3이어야죠. 됐어? 자, 근데 이 거리는 2m로 고정이니까 이 거리가 얼마여야 되니? 1.5m여야 됩니다. 됐어? 1.5m의 위치에 가 있어야 돼. 그럼 결국은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m 가는 빠르기로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이 수레의 속력은 1m/m입니다.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괜찮죠? 설명 들어오고 괜찮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집에 가서 빠져있는 부분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볼리밍 파트 테스트